세 번째 핫랭킹 키워드는 10시간. 이번엔 대통령의 10시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네, 스튜디오에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대응이 논란입니다. 대통령 행보와 관련해 첫 번째 논란은 이겁니다. 우리 군으로부터 총격 후 시신이 훼손됐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보고된 게 22일 오후 10시 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최종 대면 보고가 이루어진 게 23일 다음날 오전 8시 반입니다. 과연 이 10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이게 논란인데, 김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일단 물론 우리 측 공무원이 표류하고 시신 훼손되고 이제 그걸 떠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이 언제 알고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서면봉으로 됐습니다만은 서면봉으로 되고 시신까지 훼손이 된 그 상황에서 사실 NSC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것도 청와대,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보 관계장관회가 그렇죠. 열렸죠. 예. 1시에서 한 2시 정도 되는데 이 시간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첩보는 이미 다 분석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냥 단순한 실종이랄지 그런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시신이 훼손된 것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장관 회의를 열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대는 대통령이 유엔에 연설하는 물론 이제 화상으로 이미 녹화된 걸 내보내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럼 대통령이 그걸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그냥 북한으로부터 총에 맞아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시신 훼손까지는 한 아주 잔인한 사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에도 그때는 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쟁점이 제가 볼 때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할 때 대통령이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한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그냥 앞으로 묻힐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오전 1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고 네. 대통령 대면 보고가 있기까지도 한 6시간 정도가 흘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전에라도 깨워서라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내고 있는 의견은 이제 신빙성이 확실히 확인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미 군에서 첩보가 다 종합이 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팩트로 규정된 상황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이 돼서 테이블에 올라왔다. 그럼 문제는 이런 벌어진 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할 것이냐를 협의한 것인지 예. 아니면은 일단은 이런 정황이 있는데 100%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럼 이제 회의 테이블에서 갑론을박이 한동안 시간이 흘러가죠. 예를 들면 군에 계속 확인을 하겠죠. 장관들이 이게 정말 팩트냐? 예. 시신을 불태웠느냐? 정말 이게 그러면은 총살했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전에 월북은 확실한 것이냐? 아니면 표류 아니냐?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의 반론이라든가 이제 의견에 대한 또 다른 견해들이 취합돼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다면 그럼 지금 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건 무리다. 이런 시간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또 이제 국가 기밀이 늘 존재하니까 예. 아까도 이제 신범철 센터장과 짚은 대로 100% 다 공개하는 게 꼭 저는 미덕은 아니라고 봐요. 예. 가릴 건 가리되 하지만 지금 국민적인 의문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회의의 성격, 회의의 내용
이런 것들은 또 브리핑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게 정의돼야 그 다음에 6시간 혹은 10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가 확정되는데 계속 좀 깨름칙한 대목이 남는 건 뭐냐 하면 이 군이 첩보를 종합한 내용이 보고될 때 만약에 또다시 이제 월북이라는 지점에 방점이 찍힌 채 같다면 자유로 북한으로 간 사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좀 일종의 바이어스가 편향성이 생긴 것일 가능성도 우리가 놓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더 세세한 정보의 공개가 정부 측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네. 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느냐 이 문제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군 총에 맞아서 저희 국민이 죽었는데 그게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그 아침 일찍 보고 8시 반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누가 기다리자고 했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하룻밤 묵혀야 됩니까? 시간상으로 새벽입니다. 바로 새벽입니다. 소국장님,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시간상 새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비무장 민간인이 북한군에게 피살됐다면 뭐 새벽이라도 뛰어 들어가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고가 안 됐다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저는 오히려 그 전에 보고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발표대로 따르면 22일 오후 6시 36분에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이 해수부 공무원이 사고를 났고 그걸 북한 측에서 발견했다라는 보고가 된 게 8시 36분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에게. 그리고 나서 이 공무원이 9시 40분쯤에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하고 우리 군 발표대로라면 어쨌든 기름을 뿌려서 불태워졌다라는 그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된 건 그날 밤 10시 30분쯤이거든요. 예. 저는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춰봤을 때 그 10시 30분쯤에 군에서 관련된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직후에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게 그냥 단순 민간인이라고 해도 문제지만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또 국가의 공무원이고 그렇죠.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해역에서 총격을 받고 죽은 것도 충격적인데 거기에다가 또 그렇게 뭐 불까지 질러서 불태웠다라면 정말 이것은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22일 날 밤 10시 30분 첩보를 청와대가 받은 직후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23일 오전 1시부터 2시 반 정도까지 열린 이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5명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안보실장 포함해서 국정원장,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한 첩보를 확인하고 하는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미. 그것은 다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라고 자리 성격이 참석한 인물들의 면면을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23일 오전 1시 저 회의의 성격이 좀 규정되어 그렇습니다. 저건 첩보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면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저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그 장관급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참석해서 다 회의를 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단계로 이제 다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회의에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참석을 못했더라도 그 회의가 끝난 직후라도 우리 지금 5명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을 짜고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상황 대처는 대통령과 같이 공유를 좀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전에 발견해서 사살되기 전까지 그 6시간 안에 정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그 공무원이 피살되지 않고 생존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그런데 이 대통령의 행보가 23일에서 끝나지 않고 24일까지 논란이 오는 게 기억하실 거예요. 24일 오전 11시에 국방부가 이제 공식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낮 12시 이제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김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보고회 행사에 참석을 해요.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보더라도 NSC 회의에 참석했어야 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에서 정무적인 판단에 미스가 일부 있었다.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일정을 소화했다. 뭐 예를 들면 한국판 뉴딜은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벌어져 있는 일은 굉장히 이제 중차대한 일이고가 아니라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 전체가 뭐 거의 이제 침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부양시켜내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과 이것은 이제 총리가 지금 본부장이 돼 있는 거고 대통령은 직접 선언할 일을 지금 전시체제인데 경제의 방대본은 대통령이 맡겠다 해서 투탑체제로 가는 거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경제를 지탱시켜내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 이것도 중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좀 요식적인 행사였다면 바로 취소하는 게 적절했다고 예. 보는데 그 무게의 판단은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번의 실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결과가 달라졌으면 제일 좋았겠다. 소 국장님의 말씀에 100% 찬성입니다. 예. 이 공무원이 살아 돌아왔다면 이제 이런 비극이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는데 사후 약방문인 것이고요. 일은 예. 벌어졌고 그러면 새벽에 관계장관 회의가 끝났을 때 청와대 발표가 새벽 3시에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가 됐다. 결과는 다르지 않지만 정무적 판단이 다르잖아요. 아침에 기척하셔서 8시 반에 보고 받는 것과 긴급 사안을 새벽에 받는 것은 국민들의 체감도가 또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좋아요. 그럼 8시 반에 이 보고를 받고 그 중대성 때문에 대통령은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국민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못했을까? 왜 안 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또 다음날 국군의 날 행사까지 연결이 되는데 대통령이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내주실 필요가 있었겠다. 그 이후에는 사과문 이후에 급전환이 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날 오전에 국방부 브리핑은요. 만행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렇죠. 이 규정을 북한은 상당히 불편하게 또 받아들인 정황이에요. 네. 그럼 이게 조금 더 정부의 청와대까지의 힘이 실리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보이고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 사안을 받아들인 것이 조금 약하지 않는가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정무적인 판단 미스가 만하루 존재했다라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네. 우리 국민이 사살된 상황에서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한 것을 정무적 판단의 미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강강술래를 돌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건 뭔가요? 일단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DMZ에서 이제 철도 보건공사 기공시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참가자들하고 이제 강강술래를 해서 그때 굉장히 또 많은 또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우리가 금강산에 우리 국민이 피살되는 방어제에 예. 피살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도 뭐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를 재개했다 그런 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또 발표를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의원의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나무라느냐? 너희들도 전에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 정부는 이제 촛불 정부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 때도 그랬으니까 우리 때도 그런 것이다. 이건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비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하지 못한다고 보고요. 사실 이번에 이런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군 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그건 명백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과연 정부가 제대로 또 대응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뭐 관계장관 회의할 때도 대통령이 알리지 않았다. 그거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 이후에 대통령이 23일 날 아침에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은 그 다음 날 오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본인과 관계된 일정을 다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과연 인권에 대한 또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한 관념이 있느냐 그 부분을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평화 굉장히 중요하죠. 남북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인권을 전혀 무시한 평화가 중요하냐 인권이 중요하냐 평화 중요하냐 인권과 평화는 같이 가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현 정부에서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였죠. 피격 사건 이후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국장님 저희가 22일부터 차근히 짚어봤는데 이제 어제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게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은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주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저는 어제 같은 때 그 메시지를 좀 냈어야 된다. 북한 관련해서 좀 강력하게 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번 사건 자체는 우리 국민이 어쨌든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또 시신까지 훼손됐다라는 이러한 그야말로 정말 이 반인륜적인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 가서 조금 더 이 어떤 북한의 그런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우리 국민들로서도 어쨌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고 이 남북 지금 관계 보시는 게 대통령의 SNS인데 굉장히 비판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여론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요. 북한에 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건강한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물론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화해와 협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나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좀 강하게 내주는 것이 좀 길게 봤을 때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도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전체적인 청와대의 대응과 메시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23일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이 되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다음날 아침 8시에 됐다는 겁니다. 20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 행보보다 더 논란인 게 우리 군의 대처입니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들어가 북측에 발견되고 사살될 때까지 6시간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는 북측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방법이 있더라도 곧바로 북한에 연락할 경우 우리 군의 첩보, 입수 방법과 경로가 들통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거? 일단 이제 최선을 다했어도 과연 막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막기 위해서 우리 군이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비판받아 마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 시간이 5시간이란 말이에요. 5시간은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근데 군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게 북한이 관할한 영역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힘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총격을 가해서 시신을 훼손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고. 세 번째 이제 한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의사를 전달하고 경고할 수 없었다. 그게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의 영역이라고 쳐요. 그런데 총격 시신 훼손할 줄 몰랐다는데 이것은 저는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예상을 못했겠죠. 예. 그러면 적어도 첩보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감청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피살하고 시신을 훼손할 정도 되면 이미 감청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밝혔죠. 오후 9시에 사살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감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경고방송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저지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하는 거고요. 예. 근데 한 라인이 없었다고 하는데 친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정원하고 통전부 사이에는 한 라인이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런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5시간 동안에 그 한 라인이 친서만 왔다 갔다 하는 한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정원하고 정부를 다 공유했을 거고 그러면 국정원 통해서 저쪽에서 저런 시신을 훼손하라는 그런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빨리 대처를 취하자.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군 관계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군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합참이 아마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했다면 이게 군 대응의 원칙은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해버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게 정석이죠. 군사행동에 적절한 어떤 우리 측의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조치가 부실했던 것이고 북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네, 국장님 원칙에 따른다면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해버렸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대 전 의원 얘기는 뭐 이제 사후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했으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쨌든 그 사전 단계 생존이 확인되고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그 5시간, 6시간 그 사이에 우리 군과 청와대가 이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뭐 훨씬 더 중요하죠. 사후적으로 군사 조치를 우리가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은 뭐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정확한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와 책임 등등이 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